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0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전일 그 미증시 점검을 하면서 호가창을 쭉 살펴봤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 바로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서 어떤 바이오 제약주,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움직임입니다. 뭐 FB, 지금 보시면 존슨앤존슨, 네, 그다음에 머크, 일라일릴리, 뭐 거의 신고가 수준이거든요. 화이자, 노바티스 쭉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이 미국의 어떤 움직임이 뭐 암젠 같은 경우 마찬가지, 길리아드, 리제레논 완전 신고가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 어떤 증시의 어떤 향후 전망이나 어떤 테마의 어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바이오 제약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오늘도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움직임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근데 그런 면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너무나도 많이 조정을 받았고, 이 기업의 가치가 너무나도 극도로 저평가된 거죠. 지금 같은 바이오 업종 내에서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시면 삼바가 6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3에 37, 거의 37, HLB가 중간에 끼었네요. 35 정도, 35조 정도에 되니까 20, 과거 셀트리온 그룹주와 삼바의 어떤 기업 가치가 비슷했는데 지금 극도로 셀트리온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실적이라든지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혀 뒤처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22년 12월 예상 2조 5천억 매출에 7천억 영업이익에 5천억 당기순이익이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이 지금 2조 3천억에 7천억에 6천억.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2조에 2천 뭐 거의 3천 잡으면 훨씬 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합산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삼바가 캐파 성장이 분명히 큰 거는 확실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성장을 하겠죠. 삼성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삼성 그룹주에서 뭐 삼성물산, 삼성전자의 지분 현황을 보더라도 추가적인 지원이 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회사 자체적으로 돈을 지분을 뭐 제3자 배정과 거의 유사한 정도 수준이겠죠. 셀트리온의 유상증자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유상증자는 차원과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증설을 하겠다. 그러면 셀트리온 자체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주주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 그룹에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지원이 다르긴 하지만 뭐 오늘 흐름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수급 현황을 보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 바이오 제약 쪽이 굉장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보시면 외국인 기관 그렇죠. 공매도 현황을 보더라도 최근에 기술주들이 나스닥이 조정을 받고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오 쪽은 전혀 어떤 흐름에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더라도 앞으로 이번 증시 조정 이후에 굉장히 큰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HLB 쪽도 지금 가남 프리 NDA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뭐 이쪽 이슈, 뭐 그다음에 바이오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테마화,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셀트리온 쪽의 움직임이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많이 또 쳐져 있거든요. 241에서 언더돼 있고 언더퍼폼 돼 있고 16만원, 지금 21만원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0% 정도. 네. 이건 필요 없겠죠. 제약도 그렇고. 이제는 좀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좀 이 언더로 들어와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 16만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어떤 미증시가 급락을 해도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나스닥이 급락하고 뭐 다우산업지수가 빠져도 지금 좀처럼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16만원과 근접해지면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6만원 초반에서 이 55,000원 요 정도 선이 들어온다면 정말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봐서 이 좀 어떤 현금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나 앞으로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도 한국금융위원회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기조는 어쨌든 세계 경기 침체라든지 어떤 기조는 좋지 않은 거는 사실인 거죠. 어차피 뭐 모든 기업이 다 이제 안 좋은 상황이고 힘든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국면들이 이어진다면 계속 이어진다면 돈의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이 추가적인 주식 매수에 대한 어떤 희망이라든지 어떤 전략을 자꾸 수정하게끔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개별적으로 이제 자문을 계속 해드리고 있지만 너무나도 지금 사고 싶은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기업이 뭐 역대급으로 사고 싶은 기업들이 많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 신호를 못 보내고 매수하자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얘기 못 드리는 이유가 지금도 뭐 방송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께 무조건 사세요. 사면 됩니다. 사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이 큰 숲이 큰 그림이 너무 이제 힘든 거죠. 개별 기업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물반 고기반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물에 그냥 고기밖에 없는 것 같이 보여요. 한 70%가 고기 그냥 눈앞에 보입니다. 근데 이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잡았다가는 이게 나도 이제 이 잡은 물고기가 애매모호한 거죠. 이게 좋은 물고기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이게 그 물고기가 이제 숨겨둔 비장의 어떤 그것이 있는 거죠. 그게 뭐라고 제가 얘기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고기를 구경하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냥 물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같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국면이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 주식이 다 그렇잖아요. 이 넷마블 한번 보십시오. 넷마블 제가 그 구로 디지털 쪽에서 근무할 때 새로 이제 새로운 사무실이 이제 열렸거든요. 신사옥이 열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넷마블 BTS 그 다음에 하이브 상장되고 그 다음에 그거 다 차익 실현하고 현금 엄청 확보했죠. 그러고 나서 저 모양이 됐습니다. 와, 저도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지금 자산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자본금 자체가 주식 차익 실현해서 엄청나게 돈을 얻었거든요. 자본이 엄청 확대되었습니다. 회사의 이익보다는 주식 매매 차익이 훨씬 더 컸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게임 산업 자체가 이렇게 약간 휘청하면서 적자 뜨면서 저 모양이 됐거든요. 이게 누가 뭐 주식을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넷마블 같은 기업이 이렇게 아마 회사 직원들도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잘 알고 있는 넷마블에 대해서 뭐 게임 산업이 좀 힘들긴 하지만 뭐 매출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매출 자체가 2조 4천억에서 3조대로 매출도 괜찮은데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HLB도 지금 현재 국면이 기업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셀트리온이 지금 16만 원이라는 건 정말 거시적인 환경, 주식시장의 환경, 투자 심리,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해서 너무 가치가 저평가되어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저평가된 주식도 살려고 하는데 돈이 이제 자꾸 이 돈으로 주식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오고 자꾸 금리 은행 뭐 저축은행 어떤 채권시장 예금시장으로 자꾸 돈이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그 돈이 나와서 이쪽으로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맥 경화가 된 주식시장이 돈맥 경화가 된 주식 경직이 된 뭐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오늘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최고 4.9%까지 나왔더라고요. 1년 예금금리가요. 엄청나죠. 지금 뭐 주식 배당을 받으면서 주식 투자하자는 게 저의 투자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4.9를 찍어요. 이러니까 그냥 막
저축은행에 돈 넣어놓고 1년 있으련다 라는 투자자들이 훨씬 많아지는 흐름이 되다 보니 이렇게 좋고 이렇게 싼 셀트리온 164,500원도 쉽게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거죠.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이 주식을 선점해 놓고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더 바보의 게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와가지고 이 주식을 더 비싸게 사가야 되는데 그 더 비싸게 사갈 그 다음 고객층, 수요가 부족한 게 된 거거든요. 주식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물가 인플레이션이 됐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결국엔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소비자들이 완전히 지갑을 닫아버리면 결국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고 이 고금리의 이자를 내다 보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손가락만 빨아야 되는, 부동산을 지금 뭐 5억씩 10억씩 대출받아서 막차 탄 사람들은 이제는 소비도 못하는 거거든요. 주식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러면 물가 상승이, 물가 디플레이션 되고 다시 금리가 인하되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다시 이제 그러면 주식시장 살아나나? 이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데, 또 그때 단기적으로 또 금리 인하되는 이유가 경기 침체라면 주식시장이 또 한번 휘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앞으로 휘청할 수 있는 확률, 휘청할 수 있는 이유들은 너무 많이 있고,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명분은 너무 줄어들어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저도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 삼바나 셀트리온, 이제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너무나도 지금 매력적인 구간인데, 이게 움직임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앞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는 뭐 정말 제가 계속 얘기하는 정말 중국의 어떤 고령화 사회로 인한 엄청난 약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과거 화장품주, LG 지금 재밌는 주식 하나 보여드릴게요. LG생활건강이라는 주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11,000원짜리 회사가 중국의 화장품 수요 급증으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17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2년 만에 그냥 67% 폭망했죠. 셀트리온도 많이 올라가긴 했죠. 2,000원에서 38만원.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 글로리한 상황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셀트리온이 약이 잘 돼서 이렇게 된 거고, 이제는 중국의 시장이 커져가면서 한번 중국 쪽 매출이 증대된다라는 이슈가 불면, 그때는 셀트리온은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타이밍상 지금 현재 타이밍하고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점은 좀 아쉬운 점이고요. 이제 좀 좋은 국면으로 오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힘든 국면입니다. 하지만 늘 얘기하지만 우량 기업, 좋은 기업, 이익을 계속 내는 기업,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성장 산업,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 이런 종목들은 시간이 되더라도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낸다라는 절대 원칙을 잊지 마시고 강력하게 홀딩 하시면서 심리, 멘탈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다. 또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다. 힘들지만 계속 되뇌이고 자기 관리하시고 심리 관리하시고 그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